세계 각국의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 브라질. 그러나 상파울루에서 250km쯤 떨어진 보투가투 시에만 가도 한국인 이민자를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교수까지 지낸 한국인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 혼자 사시나요, 여기서? 음악 소리는 나는데. Professor Lee. Tudo bem, senhor? 안녕하세요. Eu não lembro, bem. 잠깐 기다리래요. Lembra, hein? 서울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Lembra, né? Cantou Barira, Arirangue, ano 80. 임창용 씨. 그는 5년 전 뇌일혈로 수술을 받은 후 은퇴를 했다. 30대에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조립대학 의대 교수까지 지냈던 사람. 그는 6.25 때 포로가 돼 제3국을 선택했던 바로 그 76명의 반공 포로 중 한 사람이다. Aposentou, já mudou casa, já passando. Vai, tio. Uma surpresa, né? 선생님 어떻게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시다면서요? É?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시다면서요? Maravilha? Ele perguntando, você está passando mal saúde agora? Não, tudo bem. Já aposentei, tá tudo bem, viu? Porque sobre onde tem dificuldade para a saúde? Não, não tem. 혼자 계세요, 혼자? Maravilha? Mora sozinha? 밥이랑 다 혼자서 해 드시냐고요? 혼자서. Eu moro sozinho, eu aqui. 한국말 이제 못 하세요, 이제? 한국어로 다시 먹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혼자 사시고요. 가족 없이. Outra família? Família. Eu tenho dois filhos que moram com minha ex-mulher. Aquele Wesley, Aquele primeiro filho maior. maior, Francisquinho. 누, filho maior não. 아들 사진이에요?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아, 예, 예. 아들은 아들은 어디 가 있고요, 지금? 엄마 같이 돼. 아, 예, 예. 두 아들은 현재 이혼한 전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 은퇴한 후론 그 자식들의 방문을 기다리는 일이 임 씨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었다고 한다. 혼자서 보내야 하는 많은 시간을 그는 카세트나 비디오에 의지하고 있는 눈치였다. 많이 있어요. 비디오 테이프. 그에게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겨우 밥은 먹을 만큼의 연금이 나온다. 그러나 정작 그에게 필요한 가족은 없다. 친척 한 사람 찾아볼 수도 없다. 그가 고향에서 너무 멀리 떠나온 탓이다. 북한에서 고향이 어디시라겠죠? Você lembra de natural de no Coreia do Norte? 광해도. 광해도 어디세요? 예. 방해도 신천이에요. 신천. 신천. 가시고 싶지 않으세요? 예? 고향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Porque tem saudade, né? Tem saudade, mas fazer o quê? Não dá para ir. Sabe? Antes de formar a faculdade, antes de formar, fiz naturalizar aqui no Brasil. Eu sou brasileiro agora. Nasci na Coreia, tudo bem, mas agora sou brasileiro. Não tem mais nada. 그 고향에 계신 분 중에서 누가 지금 이렇게
가장 보고 싶으십니까? É? 고향이 Atual. O senhor mais tem saudade quem no família no Coreia, deixa no Coreia do Norte? Quem mais saudade? A minha mã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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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ãe tem saudade, mas tudo bem. Mas não dá para fazer nada, né? Quando ela está de vida, 38, né? Norte e Sul, ainda. É triste. Que missão, hein? Ainda está vivo, ainda. Aquele filho da puta, vagabundo, viu? E a Saravá, bicho, já não... É, Saravá, bicho desse cara, é? Que missão, é? Aqui. É, o presidente da Coreia do Norte, que missão, é? 욕을 막 하는데. É, já não passou desse cara, é? 늙고 병들면서 그에겐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만 남은 듯했다. 미움과 사랑과 그리고 어머니. Mi juventud perdiera en este intento, en aguas de este llanto. 브라질 대중가수의 음성에 마음이 움직이는 그는 자신의 얘기처럼 브라질 사람이 다 됐다. 그러나 모국어를 잊었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40년 전의 그 순간들. Mi juventud perdiera en este intento. 북한 측의 집요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고향인 북으로의 송환을 끝내 거부한 반공 포로는 2만 6천 명에 달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남한에 남는 길을 선택했다. 그런 가운데 단 76명의 포로가 제3국행을 원했다. 고향도 가족도 포기한 그들에게는 사상도 소용없었다. 그들은 단지 자유를 선택했던 것이다. 인도에서 2년을 더 기다린 끝에 그들 중 55명은 브라질에 도착했다. 56년 2월 하나님의 도시 리오는 전쟁과 오랜 수용소 생활에 지친 청년들을 포근히 맞아주었다. 갈레오 국제공항에 맞붙은 이곳 꽃섬의 임시 숙소에서 그들은 약 2개월간 머물렀다. 37년 전 그날 이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리던 그 순간 포로들을 마중 나온 뜻밖의 한국인이 있었다. 일명 미다 할아버지라 불리는 장승호 씨. 고향이 충청도라는 장 씨는 공항으로 떡을 싸왔었다. 그리고 그 후 1년여 포로들의 뒷바라지를 했고 결국 그들 중 김창원 씨를 당신의 사위로 맞았다. 아이, 아리가또. 아이, 빠빠이. 일제시대 10대의 나이로 일본에 건너가 일본인 아내를 얻었던 장 씨는 1927년 이곳 브라질로 농업 이민을 와서 한국말도 아예 잊고 있었다. 그랬는데 꼭 30년 만에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그때 포로 출신 사위와 장인이 함께 늙어간다. 상파울루에서 자리를 잡기 전까지 처음 1년간 10여 명의 포로들은 미다 할아버지 장씨 집에서 신세를 졌었다. 그때 포로들에게 미다 할아버지는 마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고향과 부모를 떠나 일본 땅에 돈 벌러 갔던 것이 그의 나이 18살 때였다. 그 후론 그 역시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다. 남미 대륙에 옮겨와 어느새 대가족을 이루어 살면서도 그에겐 늘 그리운 조국이었다. 포로들과의 만남은 그래서 더욱 소중했다. 근데 한국말 몰라서 혼났어. 그때 안녕하시겠어. 다 잊어버렸었어 그때는. 근데 점점 이렇게 상대하니까 많이 늘었어요. 교회 가서 열심히 목사님 설교 듣고 함께. 그를 중심으로 서로 의지하며 55명의 반공포로 출신들은 차츰 자리를 잡아갔다. 처음엔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한 가지씩 기술을 익혀 기반을 잡았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하나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이 낯선 사회에서의 적응이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두 시내 한 거리, 김이라는 낯익은 이름의 간판이 걸려 있다. 이 식당의 주인인 김 씨의 아버지는 한국인으로 여기에서 전자제품 수리를 하며 살아왔다. 그랬는데 김 씨는 5개월 전 세상을 떠났다. 브라질에 온 55명의 포로 출신 중 한 사람이었던 김관서 씨. 그는 한국 사람과의 접촉을 일제 끊고 살았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늘 자신이 반공포로 출신이라는 것을 잊지 못했다. 사망 원인은 암이었으나 그에게는 그보다 더 깊은 병이 있었다. 아주 자기는 이북의 국적도 없고 대한민국의 국적도 없고 브라질도 없다는 겁니다. 결코 자기가 설 땅이 어디냐라는 것을 그때 이제 역설을 했어요. 아주 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술을 많이 들어서 건강을 해쳤는데 술 들게 된 원인은 그 마음에 전쟁으로서의 그 고독, 부모를 떠나서 그 고독을 이기지 못해서 술 먹으면서 그 끝내 자기가 설 땅이 어딘가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묘지번호 34. 포로 수용소 시절의 그처럼 김 씨는 죽어서도 하나의 번호로 남았다. 거대한 남미 대륙도 끝내 그의 안식처가 돼주지 못한 것이다. 정열의 탱고가 이들의 삶과 사랑을 말해주듯 유럽계 이민의 문화가 지배적인 이곳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500km쯤 떨어진 항구 도시 마르델 플라타에는 세계 각국의 선박이 드나든다. 원양어선 호프 7호가 출항을 기다리고 있다. 출항을 앞둔 이런 순간이면 선장인 정주원 씨는 종종 묘한 감회에 쌓이곤 한다. 그는 40년 전 인도군 수송선을 타고 인천항을 떠나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정 선장도 그렇게 조국을 떠나온 76명의 포로 중 한 사람이다. 그로부터 40년, 그날의 포로는 세계의 바다를 오가는 원양어선의 선장이 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출항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내일 지불하기로 한 봉급을 지금 당장 달라는 선원들의 요구였다. Estamos de acuerdo. Entonces tenemos que ser un poquito flexibles. Ya que cuando no estaba la plata también salimos. Nosotros también tratamos de hacer lo posible. Eso sí, pero un día, ustedes saben muy bien, ya están, todos están luna ya se terminó. Ahora es época. Y ahora nosotros, un día pierde, un día menos tienen que sufrir ellos. Pero yo con ese pensamiento, usted fíjese que si nosotros hubiésemos agarrado el otro día cuando no se cobró y le decimos a los muchachos vamos a esperar a cobrar, entonces hubiera ganado hubiéramos perdido 10 plata guardado un momentito. Por mi profesión. 선원들은 주로 놀기 좋아하는 스페인계 혼혈들이다. 이들 앞에서 동양인 정 선장의 리더십은 아주 조심스럽게 발휘돼야 한다.
협상은 정 선장의 양보로 끝났다. 봉급을 하루 앞당겨 지불했다. 그러자 선원들은 다시 출항을 내일로 연기했다. 돈을 쓸 시간을 갖자는 것이었다. 정 선장은 하루 저녁을 더 가족들과 묵을 수 있게 됐다. 결혼을 하고도 한 동네에 사는 아들네와 딸내들로 정 선장 댁은 늘 활기에 넘친다. 외손녀의 친손녀, 그도 어느새 할아버지가 된 것이다. 고향과 부모를 떠나와 있는 그 고독감을 정 씨는 이 가족들을 통해서 메우려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기 드물게 출가한 아들, 딸들을 곁에 거느리며 산다. 평양 제1고보 졸업반인 18살의 유교를 맞았던 그는 전장의 사륙과 수용소 안에서도 끊이지 않았던 넌더리 나는 사상 대립의 혐오를 느꼈다. 그래서 결국 조국을 떠나기로 결정했었다. 정치라는 것은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정치가들의 농락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가지고 엉뚱하게 우리 말하자면 희생당할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언제든지 좋은 시대가 오면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그 욕심이죠. 선생님 스스로를 변절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군대 나올 때는 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국에서 볼 때에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싸운다고 해가지고 포로 된 것부터 죄라고요. 조국이라는 그거는 없습니다. 왜? 엄연히 대한민국도 있으니까 딱 이국만 내 조국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조선, 옛날에 그 조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저들끼리 만들어가지고 또 외국 세력들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지금 그저 희생자 아닙니까? 한국말 못하십니까? 아드님? 못해요. 전혀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아드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왜 아르헨티나에 와서 사시는지 알고 계세요? Pregunta, ¿por qué tu papá vino a Argentina? Problemas, cosas de la vida. 인생이 그렇게 지침을 했다. 왜서 거기에 대한 그 이유는 모르는데 인생이 그러니까 하지. ¿Las razones políticas o las razones personales de que él quiso venir acá a la Argentina? Si hablamos de razones políticas, todos lo sabemos. Hubo una guerra en Corea, norte contra sur. Bueno, y ahí salieron todo eso. 그러자면 이제 인생관을 볼 때는 저 말은 한 가지는 내 팔자가 아버지 팔자가 그렇게 가져가고 떨어져 사야 될 팔자이기 때문에 이거 한 거다. 아들 구스타보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전쟁과 맞닥뜨려졌던 그는 자신의 인생 항로를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결정해야 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가 학창시절 꿈꾸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었다. 훗날 자신이 고깃배를 타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다. (56년) 아르헨티나로 온 반공포로 출신은 1차 7명, 2차 5명이었다. 처음 그들은 이곳 난민 수용소에 짐을 풀었다. Donde se alojaron los primeros coreanos que vinieron después de la guerra. Dormía uno acá, otro así, y también en la otra. 1 y 2, número llave muy vieja, ¿no?
천주교 단체가 운영하는 이 난민 수용소에서 한국의 반공 포로들은 당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탈출해온 난민들과 함께 수용됐다고 한다. Porque ellos vinieron acá a través de las Naciones Unidas. Les puedo mostrar aquí donde 56년 그해 반공 포로들은 이곳에서 한 달여를 묵으며 일자리를 찾았다. lo vamos a encontrar. 10월 21일. 그때의 장부 속에는 박상신, 장기두, 박창근, 홍일성, 이미간 씨 등 낯익은 코리아노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7년 후부터 이곳에도 정식으로 한국인 이민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조금이라도 먼저 와 있었다는 이유로 반공 포로 출신들은 그들을 마중 나가고 길을 안내했다. 이미간 씨는 뒤늦게 대학에 들어갔다. 아르헨티나 약대를 다닌 그는 현재까지 이곳 유수의 제약회사에서 약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 그에게 최근 북한의 동생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다. 김일성대 화학부 1년 재학 중 인민군에 징집된 이후 소식조차 알 수 없었던 가족들이었다. 고향을 떠나올 때 그의 나이 19이었다. 몇 년 만에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봉해온 사진 속의 부모님은 너무도 연로해 계셨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다고 한다. 아들 하나가 이 타국에 살아있다는 사실도 모르신 채 들어보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나마 형제라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임익간 씨. 그러나 이렇게 떨어져서 너무도 궁핍해 보이는 아우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동생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잘했는지 모르는지 당신 너 양심에 좀 맡긴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선생님 하신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동생에게 양심에 맡긴다. 어머니 아버지를 학생 출신에서 어머니 아버지 무슨 보담도 못하고 이렇게 왔는데 내 잘하는지 모르는지는 너 양심에 맡긴다고 이렇게 변했어. 북으로의 송환 거부. 그것은 고향과 가족을 포기하는 뼈아픈 결단을 요구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돌아간 많은 포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어머니 곁에 돌아갈까 했었다. 그의 선택은 과연 옳은 것이었는가? 어떤 쪽이었던 그에겐 부모님만은 자신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 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랬던 임 씨도 이제 환갑을 넘겼다. 1년 전 아내마저 먼저 저 세상으로 보냈고 그는 갈데 없는 호랍의 신세가 됐다. 통일이 되면 그때나 고향에 가서 부모님 묘지를 찾겠다는 것이 요즘 그의 유일한 소망이다. 곧 다가올 정년 퇴직 후에는 이곳 남미의 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해 보려는 나름의 계획도 있다. 그러나 고향에 갈 수 있는 날까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그는 점점 자신이 없다. 몇 년 전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건강했던 아내였는데 아내도 떠났고 이제는 딸아이 가브리엘라도 떠났다. 가브리엘라는 제 길을 찾는다며 캐나다로 가 있다.
남도 북도 싫다 하여 조국을 떠나오던 바로 그때처럼 그는 다시 철저히 혼자가 된다. 이국이 아닌 고향에서라면 혼자 맞는 노년이 이렇게 두렵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해 브라질 상파울로에는 한국광장이라는 새로운 공원이 생겼다. 낯선 대륙, 그 힘겨운 세월을 뚫고 이 땅에 뿌리 내린 한국인. 올해로 어느덧 브라질 이민 30주년을 맞이한다. 그러나 반공포로 출신의 이들은 벌써 7년 전에 이들끼리의 30주년 기념식을 가졌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떠돌며 지탱해온 서로의 삶을 위로했다. 그 자리에서 김시봉 씨의 노래가 빠질 수 없었다. 세계적인 성악가가 꿈이었던 그는 전장의 포화 속에서 왼쪽 귀청을 잃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목 수술까지 받은 뒤 성대마저 온전치 않게 됐다. 김시봉 씨의 불안한 노래는 마치 뒤틀린 저들 반공포로들의 운명을 대변하는 듯한데 이제는 모임에서조차 모습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이름들이 하나둘 늘어만 가고 있다. 모자란다 할까 좀 정신 이상이다 할까 저 가사히 하려고 무척 애썼어요. 그런데 역시 나중에는 알코올에 자꾸만 중독이 되대요. 이 안윤덕 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꾸 기술도 있고 영접 기술도 있고 회사에서 미국 회사에서도 일 잘했어요. 강석근 목사는 브라질에 함께 왔던 55명의 동료 중 거의 10명 이상이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투술하고 멀리 떠나들면서 지금 현재는 어디가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강 목사 자신도 최근 가족과 별거해 혼자 지내는 신세가 됐다. 믿음의 힘으로도 미처 다 다독거리기 힘든 깊은 상처가 그에게도 있는 모양이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도 뭔가 이상이 있지 않는가 고 내 자신이 의심해요. 왜냐하면 그 상대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생각할 때 뭔가 그 전쟁에서의 그 복음 속에서 자라난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성격상 기질적으로 봐가지고 뭐 이상한 점이 있다고 저희 집사람 저희 그 아들들까지도 그렇게 이해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수양하지 않고 자기가 조심하지 않게 되면은 그 뭔가 그 전쟁의 그 잔재 요소가 우리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전쟁이 그들에게 남긴 상처. 그것은 40년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끈질긴 악몽으로 되살아나곤 한다. 잔혹한 죽임과 죽음, 끝모를 공포와 절망. 그들에게 전쟁은 그러한 것들을 의미했다. 상파울로 시에서 비행기로 2시간. 이곳 고이아스 시에 다시 주일이 찾아왔다. 이 도시에서 동양인을 만나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목사는 동양인, 그 중에서도 한국인이다. 브라질 장로교단 소속의 이준희 목사. 이곳 토박이도 아닌 그는 유창한 포르투갈어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Casa de oração para todas as nações. Vós, porém, a tendes transformado em covil de salteadores. Meus irmãos, a casa de Deus, nós temos que zelar. 성가대의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의 아내만은 남편 이 목사의 저 설교 속에 어떤 깊은 뜻이 더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아들은 짐작하기 힘들다. 아버지 이 목사가 저리도 목청껏 애쓰시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준희 목사 또한 반공포로 출신이다. 그 전쟁에서 증오를 배워나올 수밖에 없었던 한 청년이 40년 세월이 흐른 지금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과 용서를 얘기하게 된 데에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아주 그 비참한 그 환경, 비참한 그 고생, 그런 건 제가 좀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사람이 인간 같은 그런 환경에서 있지 못하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역 같은 그런 곳에서 사람이 산다는 건 참 참 사람으로서는 잊어버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다시 기억할 때는 제 마음이 아파요. 그런 고생을 다시 기억해 갔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예. 고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1954년 조국을 떠나던 그 순간부터 그는 전쟁의 모든 기억들을 잊고자 했다. 그때 인도로 가던 선상에서 나란히 사진을 찍었던 강희동 씨와 그가 지금은 모두 브라질에서 목사가 됐으니 우연치고는 묘한 우연이다. 전쟁 전 북한에서부터 교회에 다녔던 그는 브라질에 와서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했다. 그리고 목사가 돼 한국인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도 만날 수 없는 이곳까지 오게 됐다. 고이아스시에서 40분을 달려온 원주민 마을. 여기에도 그는 개척 교회를 세웠다. Para aí, espera um pouco aí. Espera um pouco. O senhor faz frete? Faz. É lá em cima, traz mora aqui perto? Mora ali em cima, ali. Eu também, então conhece? Conheço. Conheço. Então ele faz frete aí? Espera. Opa! Vai aí, né? A gente mexe com ferro velho. Ferro velho? Sucata, essas coisas em geral. Ah, certo. Criançada aí. Aí nós vamos começar a construção. Meu nome mesmo é Célio, mas... Célio. Apelidado com Pingolim. Que nome esquisito! pois é. então... 그들을 위해 일하는 이 동양인 목사에게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친근감을 느끼게 됐다. Mas o que é importante aí, viu? Apareça aí, viu? Prazer, viu? Ué, eu venho desse ano passado para cá, aqui, né? Era aliança entre você e eu, Jesus é a 그는 어쩌다 이 먼 땅에까지 와서 어쩌면 아무 상관도 없을 이 사람들과 이렇게 사랑과 용서를 노래하게 됐는가.
Hoje ele te chama para renovar. Hoje ele te chama para restaurar. Hoje ele te chama para dele derramar. Hoje ele te chama para renovar. Hoje ele te chama para restaurar. Hoje ele te chama para dele derramar. Vou trazer. Ah, isto. Até logo, viu? Como é que você chama? Adriana. Adriana. E você? Érica. Isto. E você? Davidson. Davidson. Então, olha aí. Nossos cantores aí, né? Certo? Pois é, cadê o esposo? Vai trabalhar agora? É? Vai sair agora? Aham. Pois é, aí. Ó, vamos formar um coral desses meninos aí, né? Cantar, tá bom? Né? Nós vamos formar um conjunto, tá bom? Joia? joia? 또 até logo, viu? 다시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전쟁. 망각의 강을 건너 그것을 잊고자 했던 이 목사는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낯선 땅에서 40년 전의 상처를 그의 방식대로 조금씩 치유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자유를 원하는 모든 이들이 가서 살아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자유의 나라. 전쟁이 끝나자 제3국을 선택했던 한국전쟁의 포로 76명에게 미국은 더욱 자유 그 자체였다. 그리하여 브라질로 아르헨티나로 갔던 포로 출신들 중에는 결국 이 미국 땅을 목표로 온갖 노력을 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능익 씨도 브라질에서 의료업을 해 돈을 웬 만큼 모으자 결국 이곳 LA로 이사를 왔다. 10여 년 전 먼저 미국에 와 있던 주영복 씨나 이 집 주인 김능익 씨나 미국에 온 목적은 같다.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고향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다. 글쎄 온지라는 날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지금 다 중간에 와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한국하고의 거리에서 다 중간에 와 있는데 한국을 떠나서 지금 한국까지 돌아가는 길이 말이지 40년이 걸릴 것 같아. 40년. 비난이 이렇게 끝이란 모르지만 이게 뭐 끝이 안 보이는데요. 사실. 그래서 해외에서 살아가는데 고충도 많고 하지만서도 어떡하겠어. 이 앞으로라도 내 고향에 돌아간다는 그런 희망, 또 거기에 대한 우리 기대가 없이 그냥 살면은 난 더 빨리 늙을 것 같아. 좀. 언젠가는 돌아간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살아왔건만 그것은 처음 떠나올 때의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 인도에서 2년, 브라질에서 24년, 다시 미국에서 10여 년을 떠돌며 무국적자로 살아온 주영복 씨. 그는 이제 헐리우드의 다락방에서 회고록을 쓰며 그간의 삶을 정리하고 있다. 일제의 징병으로 집을 떠난 후 북한인민군 중좌로 참전했던 그는 이른바 인민해방을 앞세운 동족상전의 염증을 느껴 국군에 귀순했었다. 그 후 3년 6개월의 포로 수용소 생활에서 다시금 피비린내 나는 살상을 목격했다. 그리고 평양 고향집에서 이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실 어머니 생각에 끝까지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제3의 선택.
그는 결국 그 길을 선택했다. 돌이켜보면 포로가 되던 그 순간부터 그들 모두가 기다린 것은 오직 고향에 돌아가는 그날이었다. 그랬던 것이 2년, 3년. 수용소 내의 무수한 살상과 폭력을 목격하며 그들의 가슴에는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가 새겨졌다. 20살의 젊음을 그렇게 끝없는 절망과 공포 속에서 보내야 했던 그들에게는 오직 자유만이 유일한 소망으로 남았다. 그리하여 결국 제3국을 선택했던 76인의 포로들. 그러나 그것은 고향과 가족에 대한 영원한 작별이 아니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기 위해 떠나는 길을 선택했다고 그들은 생각했었다. 그날 40년 전 인천항의 그 갈매기를 주영복 씨는 기억한다. 전쟁을 피해서 고통스런 이념의 대립을 피해서 그도 우선 떠나는 길을 택했었다. 그 역시 언젠간 꼭 고향에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길은 고향으로 이르는 가장 먼 길이었다. 반평생을 다 바쳐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도 미처 이르지 못할 아득한 길이었다.